자, 그럼 미리 도착한 사연부터 소개해 볼게요. 익명 요청하신 트랄라님의 사연입니다. 저희 회사에 몇 달 전 다른 곳에서 옮겨온 직원이 있는데요. 성격이 참 살갑고 편안해서 금세 저를 비롯한 사람들과 가까워졌어요. 저보다 나이는 1살 많은데 서로 동기나 다름없어서 편하게 누구누구씨 누구씨 이러면서 친해졌는데요. 문제는 이 사람. 제가 정말 뭐만 하면 엄청 따라합니다. 예를 들면 제가 빨간 구두를 신고 갔더니 어디 거냐고 묻더라고요. 처음엔 뭐 내 모습을 예쁘니까 칭찬하다 하니 예쁘다면서 칭찬하니까 기분 좋게 제가 산 곳을 알려주고 링크도 공유하고 그랬죠. 근데 이거 뭐 한두 개가 아닙니다. 립스틱을 사도 따라사, 가방을 사도 따라사, 심지어 제가 갔던 맛집도 따라가더라고요. 처음엔 저한테 막 칭찬하면서 자기는 진짜 취향이 나랑 너무너무 비슷해 이러면서 은근히 물어봤는데 저랑 인별그램 친구를 맺은 뒤로는 이제 묻지도 않고 그 안에 있는 모습과 정보를 따라합니다. 그렇게 입고 신는 많은 것들이 겹치니까 회사에 갈 때도 뭘 입을지 너무 신경 쓰여요. 가끔은 내가 그녀를 따라 산 것처럼 되는 경우도 생기고요. 이렇게 남을 따라하는 이유가 뭘까요? 요즘은 도대체 어디까지 따라하려나 너무 무섭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지 말라고 딱 말하고 싶은데 그게 참 어렵네요. 한 번은 슬쩍 웃으며 말했더니 우리 취향이 비슷한 건데 뭐 하고 웃으며 넘기더라고요. 더 할 말이 없었죠. 총기쌤, 저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닉네임 트랄라님의 사연이었는데요. 사실 남성분들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여자들은 이런 핫 아이템들도 굉장히 많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세세하게 꾸밀 것들이 너무너무 많거든요. 이렇게 심하진 않아도 종종 뭐 비슷한 경험 있지 않아요? 남자들 없나? 저는 뭐 저를 따라하거나 그런 사람들은 별로 없긴 했는데 네. 이제 많이 듣죠, 이야기들. 특히 환자분들도 이야기 많이 하시고 네. 따라하는 사람 때문에 신경 쓰이고 스트레스 받는다는 이야기들 많이 하시죠. 근데 그거는 진짜 반대로 쌤들이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물론 같은 공간에서 매일 따라서서 같이 겹치는 건 너무 싫지만 내가 그만큼 센스 있으니까 이라고 생각하면 굉장히 기분이 좋을 것 같긴 하거든요. 맞아요. 여기 트랄라님도 처음에는 기분 좋게 알려주고 링크 네. 직접 보내주고 하셨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선망하는 거니까 네, 좋은 거죠. 네. 맞아요. 근데 그분이 그걸 인정을 하지 않으니까 조금 화가 나는 것 같아요. 근데 취향이 비슷하다고 하면서 취향 진짜 비슷하다고 칭찬해주고 그랬다니까 인정하지 않는 건 또 아니죠. 인정은 하되 그럼 이거잖아요. 인정은 하지만 대신 너가 산 걸 내가 똑같이 산 건 아니야. 이렇게까지 못 들어서 더 화가 나나?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이제 그때부터는 진짜 좀 더 많이 화가 날 수도 있는데 어쨌든 사연 안에서는 그런 말을 들었다고 이야기하신 적은 없으니까. 맞죠. 예. 일단 불편을 느낀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불편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뭐 누가 날 따라하는 게 아니라 우연히 그냥 길 가다가 나랑 똑같은 옷 입은 사람 보기만 해도 기분 나쁘잖아요. 그러니까 기분 나쁘다 보면 민망하죠. 민망하기도 막 도망가고 하고. 싶고 막. 왔는데 뭐 여기 제작진분들이랑 옷이 똑같아요. 그럼 좀 뭔가 불편하잖아요. 유쾌하고 신나고 그러기보다는. 맞아요. 네. 심지어 패션 센스 있는 사람과 겹치면은 역시 센스 있는 할 텐데 그러지 않은 사람과 겹쳤을 때는 뭐야 이 옷 버려야 되는 거야 막 이런 생각 들죠. 누구죠? PD님 아닙니다. 저희가 맨날 PD님 놀리거든요. 아무튼 뭐 그럴 수 있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 불편함은 너무 당연한데 정도의 문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정도로 불편한가 내가. 근데 그것 때문에 계속 신경 쓰여서 회사 갈 때도 신경 쓰이고 스트레스를 받고 집에 와서도 그 사람 생각 때문에 내가 괴로워지고 있다라고 하면은 저는 그 정도의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 정도를 점점 더 키우는 거는 저 사람은 도대체 어떤 마음으로 저렇게 하는 걸까? 왜 저러는 걸까를 생각하기 시작할 때부터 저는
악순환에 빠져들어가는 거라고 생각해요. 아, 우리 디알리 님도 헐, 저도 그런 분이 계세요. 지갑, 가방, 옷까지. 저도 너무 궁금하네요.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사실 왜 그러는지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죠. 정말로 선망해서 따라하고 싶은 거일 수도 있고, 아니면 질투해서 저 사람보다 내가 더 멋진 사람이 되고 싶은 생각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저 사람은 저게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해서 내가 더 잘 어울릴 거라고 생각하는 거일 네.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겠지만 중요한 건 모른다는 거예요. 네, 왜 그러는지 몰라요. 맞아요.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알 수 없는 것에 대해서 고민하기 시작할 때 점점점 더 괴로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더군다나 더 괴로워지기 시작하는 시점은 대부분은 도대체 왜 그럴까 하는 생각들이 일부러 나 보고 기분 나쁘라고 저러나 하는 생각들이 들 때부터 더 괴로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럼 내가 놀아나는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네. 불편한 거 분명히 느껴질 텐데 왜 자꾸 따라하지 생각하면. 그래서 저는 트랄라님이 보내신 사연이니까 네. 트랄라님한테 말씀을 드린다고 한다면, 일단은 일반적으로는 네. 이런 사연들을 저는 많이 들어보잖아요. 네. 일반적으로는 오래 가진 않아요. 아, 이런 경우는. 그러니까 나를 따라하는 게 지금 몇 달 됐다고 하셨잖아요. 회사 네. 들어온 지. 나를 이렇게 몇 년간 지속적으로 따라하는 경우는 흔치 않습니다. 오, 그러면은 저는 기본적으로 기다리라고 네. 조언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가서 직접적으로 너가 자꾸 날 따라하는 것 때문에 기분 나빠라고 이야기하면은 분쟁이 되기 쉽거든요. 따라한 맞아요. 거 아닌데? 이렇게 하면 진짜 할 말이 없어요. 맞아요. 그러면 그렇다고 너 이거 입고 오지 마라고 할 수도 없잖아요. 네. 그래서 기다리라고 먼저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데, 기다리는 동안 괴로움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먼저 포인트를 두셨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내가 뭐 때문에 이렇게 좀 불쾌한가? 뭔가 좀 불쾌한 거잖아요. 그럴 때는 정확하게 그 불쾌감이 어떤 감정들로 이루어져 있는가를 들여다볼 필요가 네.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보면 다른 사람이 나를 따라한다. 근데 직접적으로 험담하거나 욕하거나 거짓말을 하진 않는다. 그러면은 분명히 뭔가 불쾌한 감각 안에 긍정적인 감각도 들어있을 겁니다. 네. 내가 좀 더 다른 사람들이 따라하고 싶을 만한 무언가가 있구나라는 자신감이나 우쭐함도 분명히 들어있어요. 예를 들어서 누군가 이렇게 날 따라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안 따라한다고 생각해봐요. 그럼 그것도 좀 기분 나빠요. 내 센스가 조금 엉망이 됐나? 약간 이런 생각도 들 수 있겠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분명히 내가 이 사람에 자꾸 떠오르고 이 사람 생각을 자꾸 하게 되는 데 안에는 분명히 상대방이 나를 선망한다는 것에 대한 긍정적인 감각도 있다라는 네. 걸 발견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고, 두 번째로는 그런 불쾌감은 사실 어떤 부정적인 감정이 들었다는 감각에 가깝지 네. 감정의 종류를 직접 이야기해 주는 건 아니거든요. 그럼 어떤 감정이 드는가를 생각해 봤을 때는 화가 날 수도 있고요. 네. 불안할 수도 있습니다. 화가 난다고 한다면 내가 그럼 왜 화가 날까? 이렇게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나를 따라하는 사람이 있는데 내가 화가 난다면 어떤 점 때문에 화가 나는 걸까? 곰곰이 생각해 보면 무언가를 좀 뺏겼다고 느껴질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럼 내가 뭘 뺏긴 거지? 라고도 생각을 해봐야 되죠. 뭘 뺏겼다면 나의 패션 센스나 혹은 다른 사람들로부터의 관심이나 인정 같은 것들을 내가 빼앗긴다고 느껴서 화가 나는구나. 혹은 이 회사에서 내가 갖고 싶은 나의 독창적인 혹은 나로서의 정체성을 이 사람한테 침해받는다고 느끼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너무 좋은 얘기 들었고, 저희는 그러면은 이렇게 3부를 마무리하고요. 4부에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그러면 2개월의 넘버원을 듣고 돌아올 거고요. 우리 짝짝이 분들도 이런저런 마음의 고민들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번호 샵1035,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고릴라는 무료고요. 원하면 익명 가능합니다. 노래 듣고 올게요. 따뜻한 후의 햇살 같은 널 매일 너와 함께 떠나고 싶어 파란 하늘만큼 두근거리는 하루 한낮의 수다가 박세미의 수다가 체질. 네, 박수채 4부 시작했습니다. 우리 3부 사연에 대한 댓글이 진짜 많이 왔는데요. 우리 황미경님께서 그럼 다른 사람에게 또 그럴까요? 아님 감심을 꺼야 할까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다른 사람한테 또 그럴 수도 있죠. 아닐 수도 있고요. 근데 관심을 끈다는 건 어렵고요. 관심은 나도 모르게 가는 거잖아요. 네. 근데 관심을 주지 않도록 노력하는 거죠. 근데 관심이 갔을 때 계속 그 사람 생각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쇼핑을 가서도 아침에 옷장에서 옷을 고를 때도 그 사람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을 내가 알아차리지 못하면 결국 그 사람이 나에게 주는 영향에 끌려가게 되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럴 때 점점 더 괴로워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이제 뭐 선망, 질투 이런 이야기 했잖아요. 근데 선망 같은 경우는 동경하고 선망하는 마음은 정말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나도 갖고 싶고 닮고 싶고 동일시하고 싶은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정반대는 이제 시기심 같은 마음이거든요. 네. 시기심은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파괴하고 공격하고 싶은 마음이에요. 근데 질투 같은 거는 이 시기심과 선망이 섞여 있는 걸 질투라고 이야기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 사람이 나의 옷을 따라 입는 것도 그 안에서 분명히 어떤 질투가 느껴지기 때문에 불편한 거거든요. 네. 질투는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시기심과 똑같은 게 아니에요. 질투 안에는 선망과 시기심이 섞여져 있기 때문에 내가 이 사람한테서 느껴지는 감정들을 적절하게 나누어서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나에게 보여준 선망과 동경 같은 것들에 대해서는 감사하고 받아들이되 그 사람이 나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어떤 시기심, 나를 공격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가가 느껴진다고 한다면 정말로 내가 그럼 어떤 공격을 받고 있는가를 현실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긴 하죠. 김혜정님께서 저도 비슷한 경우 있었어요. 막 브랜드 물어보고 따라하고 근데 그냥 신경 안 쓰니까 시들해졌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게 아까 제가 이야기한 그런 그 질투라는 마음이 따라하는 사람 마음 안에서도 아직 정리가 잘 안 된 거예요. 이 사람을 보고 뭔가 따라하고 싶기도 한데 그렇다고 이 사람이 연예인은 아니니까 네. 이 사람도 완전 막 동경하고 그것도 한 살 어린 사람한테 그럴 수는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사람 안에서도 시기심과 동경심이 섞여 있는데 본인이 정리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좀 과도하게 상대방이 불편해질 만큼 막 따라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저는 시들해진다기보다는 시간이 지나면 결국 그 사람도 상대방에 대한 마음을 좀 정리하게 될 가능성이 커요. 그럼 정리를 하면은 적절한 사회적 관계 안에서 유지해 나가겠죠. 그때까지 기다려야 한다고 저는 이야기를 드린 거예요. 보통은 몇 년씩 진짜 계속 따라하는 경우는 흔치 않습니다. 1804님께서 저를 따라하는 친구를 피하게 되더라고요. 이렇게 피하는 건 좋은 방법은 아닌 거죠? 불편하다면 좀 피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해요. 모든 사람과 항상 다 최고로 친밀하게 지낼 필요는 없잖아요. 네. 내가 그 사람과 좀 거리를 두고 시간을 둔다는 거는 내가 능동적으로 선택한다고 한다면은 충분히 의미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 사연자분께서는 제가 봤을 땐 좀 센스가 좋은 것 같습니다.